접었다 펼치는 Z 플립 요렇게.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하반기 첫 출시 제품으로 삼성의 폴더블 폰 3세대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Z 플립 3의 예상 스펙들을 가지고 현재 엄청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Z 플립 5G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3세대를 기다릴지 아니면 2세대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것인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Z 플립 2세대, 3세대 고민된다 아이가! 우선 Z 플립은 1세대 LTE 모델에서 5G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편하게 2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크게 스펙이 향상되거나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Z 플립 2세대의 주요 스펙만 딱 요약해서 훑어보고 3세대의 예상 스펙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1인치의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와 6.7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렌즈 역시 전면에 1000만 화소, 후면에 1200만 화소의 듀얼 렌즈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8GB의 램 용량과 256GB의 저장 공간, 외장 메모리 슬롯도 두 모델 다 지원하지 않고 있고, 183g의 무게와 3300mAh의 배터리 용량까지 대부분의 스펙이 동일해요. 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 역시 존재하긴 합니다. 네트워크가 LTE에서 5G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가 바뀌다 보니 CPU 역시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칩셋에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칩셋으로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마지막으로 LTE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와이파이 6가 5G에서는 지원되는 부분 세 번째, 딱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LTE 모델의 후속작으로 5G 모델이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강도 문제나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 등과 같은 요런 아쉬움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3세대 모델에서는 잘 개선해 나가 준다면,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해준다면 진짜 삼성이 원하던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에 들려오는 Z 플립 3의 예상 스펙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딱 모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Z 플립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기존 모델은 6.7인치에 아주 듣도 보도 못한 21.9:9의 화면 비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번 3세대에는 전작에 비해 베젤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나 화면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베젤은 기존 3.8mm에서 약 1mm 정도 얇아질 예정이라 하고, 화면 비율은 25:9의 비율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화면 비율의 예상 스펙은 약간 카더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이 액정 내구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정말 많았던 터라 이번 3세대에서는 확실히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강화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폴드 3에도 S펜이 탑재될 만큼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Z 플립 또한 UTG가 개선되어 기존 모델 대비 스크래치 저항성도 약 2배 이상은 향상될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의 Z 플립 모델은 외부에 흠집이 없는 이상 2년 안에는 무상으로 액정 교체가 가능하기는 한데, AS 센터에서도 외부 흠집을 정말 꼼꼼하게 훑어보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수없게 내 사비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작게는 40만원대부터 해서 많게는 70만원대까지 수리비가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선뜻 수리를 받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리고 3세대 모델에는 LTP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기기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배터리 효율도 향상시키다 보니까 만약 전자가동이란 33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하더라도 120Hz의 주사율을 구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작의 60Hz 주사율에서 120Hz의 주사율 지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폴드3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UDC의 적용이 상당히 유력해 보였는데요. Z 플립 3에는 아직 반신반의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확답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Z 플립 3에서는 전작 대비해서 메인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얇아지고 화면 주사율이 높아진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의 화면 경도만 높아져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것만 하더라도 3세대 모델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외부 디스플레이, 즉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모델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1.1인치로 진짜 이거 몇 C인지 시간 확인하기에도 너무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번 3세대에는 디스플레이가 0.8인치 정도 더 커지면서 1.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듀얼 카메라 렌즈 역시 가로 배열에서 세로 배열로 바뀌면서 플래시도 렌즈 위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바일 색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카메라 모듈과 커버 디스플레이 주변을 어두운 색으로 마감하여 투톤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확실히 색상이 투톤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밋밋한 느낌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제 차 분볼처럼 말이죠. 그래서 색상은 총 8가지, 짙은 녹색과 파란색, 연한 바이올렛, 베이지, 그레이, 화이트, 블랙, 핑크. 블랙핑크? 자, 그리고 마지막 주요 스펙들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AP는 S21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트리플 8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S21의 발열 이슈도 있었고 Z 플립 모델은 고성능, 고스펙을 추구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적당한 스냅드래곤 트리플 8이 탑재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스피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는 모노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 기즈 넥스트를 통해 유출된 프레스 렌더 이미지를 보면 수화 부분의 스피커 홀이 3개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화부 스피커를 3등분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마도 이 중 하나가 스테레오 스피커가 되기 위한 스피커 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예상 스펙들을 가지고 Z 플립 3의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될 거냐는 거예요. Z 플립 3는 128GB와 256GB의 저장 공간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28GB 기준 1180달러로 하나로는 약 130만원대로 출시할 것 같아 보이고 256GB 기준으로 1249달러, 하나로는 약 140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책정될 것 같아 보입니다. Z 플립 5G가 출시할 당시 출고가였던 165만원과 대비해서 약 15% 정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판매 중인 5G 모델도 계속해서 출고가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약 30만원이나 더 저렴한 13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3세대 모델도 추후에 출고가를 계속해서 내릴 생각 말고 처음부터 출고가를 더 인하해서 나와준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Z 플립 LTE 모델과 5G 모델이 3세대 출시를 맞이해서 할인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휴대폰 성지에서는 판매자 보조금까지 지원받아서 과연 얼마에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시세표를 한번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코폰이라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서 시세표를 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왼쪽 시세표 카테고리에서 저는 현재 서울에 있으니 서울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서울에서도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더욱 세부적으로 시세표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세표를 몇 개 확인해 보면서 평균적으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가격을 확인해 보는 거죠. Z 플립 5G 모델은 제가 여러 군데 시세표를 확인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SK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구 게시글을 한번 보시면 SK로 번호 이동을 해서 구매하셨을 때 무려 18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출고가가 현재 130만원대였는데 최종 구매 가격이 18만원이란 것은 거의 100만원 이상 할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7월 1일 기준으로 출고가도 134만원에서 124만 9,600원으로 약 10만원 정도 인하가 되었고 공시지원금도 58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추가 지원금 8만 7천원까지 해서 총 할인된 기기값이 58만 2,600원까지 내려갔네요. 그래서 다시 여커폰 카페로 돌아와서 시세표에 나와있는 요 18만원이란 금액은 앞에서 계산해 보았던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할인이 모두 적용된 58만 2,600원에서 판매자 보조금을 무려 40만 2,600원이나 지원을 받아 최종 구매가가 18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출고가 인하와 판매자 보조금까지 잘 나오는 시기가 바로 기존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구매 타이밍이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3세대 모델에도 동일하게 8GB의 램이 탑재가 된다거나 혹은 방수방진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Z 플립 2세대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나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넓은 게 좋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더 강화돼서 나오는 3세대 모델을 기다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예약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시세표를 살펴보았던 역거폰 카페에서도 Z 플립 3세대의 사전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역거폰 카페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Z 플립 2세대 모델과 앞으로 출시될 3세대 모델의 스펙과 가격까지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구매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Z 플립 2세대, 3세대 고민된다 아이가!